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혹시 오늘도 이런 상황 겪으셨나요?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이 말을 걸어옵니다. 어제 보낸 자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제대로 확인은 한 거예요? 이유도 채 설명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잔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정작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새 내가 크게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 집에서 배우자. 퇴근하고 겨우 소파에 앉았더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말합니다. 또 양말 거기다 벗었어? 설거지는 오늘도 내가 해?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는 지금 막 퇴근해서 숨 좀 돌리고 싶은데 현관 들어서자마자 잔소리 세례. 대답을 해도 그게 지금 변명이야? 입을 다물면 왜 말을 안 해? 어느 쪽도 정답이 없는 느낌. 이런 상황들 너무 익숙하시죠?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하루를 보내고 나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다 빠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의 불안과 긴장이 마치 공기처럼 옆에 있는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나까지 불안해지고 움츠러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잔소리가 많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심리적인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역사 속 인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버텨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챕터 1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끝없는 잔소리를 어떻게 버텼을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이분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글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버텨야 했는지 아시나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겠다고 하자 당시 최고 신하 최만리가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건 오랑캐나 쓰는 문자입니다. 중국을 섬기는 조선이 스스로 품격을 낮추는 짓입니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이게 당시 조정 신하들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매일 출근하면 반대 상소, 날 선 비판, 불만 가득한 눈빛. 요즘으로 치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더니 팀장이 그게 말이 돼요? 동료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받아쳐서 싸웠을까요? 억울해서 밤새 뒤척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세종은 신하들의 반응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치편전 학자들과 밤새 연구하고 직접 우문학을 공부하며 반대가 거셀수록 오히려 더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중심화입니다. 저 사람의 잔소리와 예민한 반응이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잔소리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이 생각을 반복하는 데 쓰는 에너지예요. 세종은 그 에너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에 썼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겠죠. 챕터 2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 예민한 사람들 틈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번엔 조선 후기 이야기예요.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이라는 낯선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역적의 무리라는 시선으로 경계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배척했죠. 억울하고 답답했겠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매일 차갑고 예민한 잔소리와 시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건 직장에서 이유 없이 찍힌 느낌, 혹은 집에서 뭘 해도 틀린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맞받아치지도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높은 사람들한테 치여 살았구나. 나한테 예민하게 구는 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묵은 두려움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조용히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요.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억울함과 원망에 에너지를 쏟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예민한 사람을 바꾸는 건 내 몫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몫이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감입니다. 상대의 잔소리와 예민한 반응을 내가 다 받아내고 다 해결하려 하면 결국 지치는 건 나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면 같은 상황도 훨씬 덜 소모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팀장의 잔소리를 들을 때, 배우자의 반복되는 지적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를 반복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는 않나요? 정약용처럼 그 에너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다면 오늘 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잔소리가 많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오래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게 지금 잔소리라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세종대왕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하들의 반대와 잔소리 속에서도 그 에너지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믿는 것에 집중했고, 정약용은 낯선 땅에서 예민하게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원망 대신 관찰을 선택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들도 분명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잔소리와 예민함을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다. 그 사람의 잔소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당신이 지친 건 당신이 그만큼 그 관계에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몰라요. 직장 팀장인지 배우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관계는 달라도 지치는 마음은 똑같죠. 그 마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지칠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잔소리 곁에서 조용히 버텨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드셨나요? 직장인지 집에서 배우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관계인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이 딱 필요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 속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